인사해 인사. 아 그렇게 말고 빼빼. 안녕 안녕. 사랑해요. 춤춤춤춤. 한 번만 해보세요. 왜요? 어떡해 요정처럼. 난 요정이야. 근데 이거. 아직. 노래 소리로 좀. 안녕하세요, 대주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주주입니다. 돈 많이 벌으세요. 대박 나세요. 대박 나는 게 뭐야? 대박 나는 거 뭐냐고. 대박이 돈이 엄청 많이 버네. 에에에에에에. 요정이야, 사실은. 안녕. 안 돼. 안 가. 안 가. 가 이제. 안녕하세요, 대주주입니다. 일요일날 애들은 이제 지금 거의 자고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여기서 놀다가 엄마하고 자러 갔고, 그 놀면서 잠깐 녹화한 그 영상이 있는데, 또 몇 분들은 애기들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 어떤 산 정상에서 보는 이게 약간 설경인데요. 굉장히 멋집니다. 이게 어쨌든 내일 지금 눈이 밖에 내리더라고요. 내일 출근길도 눈이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 달 전쯤인가 첫눈 올 때만 해도 막 설레고 했는데, 아무리 첫사랑 같은 눈도 이게 처음 내릴 때는 설레었지만 맨날 보니까 또 지겹습니다. 네. 어쨌든 눈길에 다들 조심하시고요. 개영님하고 목요일날 이제 목요일날 방송할 것 같습니다. 라방을 저녁에 5시쯤이나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 일단은 계획입니다. 형님이 이게 뭐 사람 가리지 않고 놀리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저야 한 14년 차 알고 있는 제자면 얼마나 놀리려고 들까요? 그게 두려워서 그냥 아무 주제 없이 진행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여튼 사연, 여러분들이 뭐 라디오 같다 DJ 같다 했으니까 제가 이 방송 끝나고 제 댓글에 제 메일 주소를 하나 올려드릴 테니, 재밌는 주식 에피소드, 종목 문의 이런 거 말고요, 좀 감동적이거나 좀 재미있는 주식 에피소드 같은 것들 좀 올려주시면 형님하고 라방 할 때 한번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으며, 뭐 사연이 채택된 분들에게는 뭐 드릴 건 없고, 제 책이나 뭐 형님 책이나 제 책 받으신 분이 혹시 사연 채택되면 뭐 그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식하고 한 2, 3년 차인가 한참 하고 있을 때, 압구정 로데오 거리 맞은편에 약간 반지하 논현동이죠. 거기 살 때가 있었는데, 집 앞에 자주 가던 세탁소가 있었어요. 부부가 세탁소를 하시는 분이고, 아주머니는 되게 이게 좀 착실하게 생기셨는데, 사장님 아저씨도 마음은 물론 좋게 생겼는데 약간 정말 이렇게 약간 개구쟁이처럼 아줌마 말 지독하게 안 들을 것처럼 그렇게 약간 생기셨어요. 아저씨 캐릭터가. 머리도 이렇게 약간 좀 벗겨져 가지고 조금 마르셨는데, 손님 없을 때 제가 또 얼핏 띵 하고 이게 문 열고 들어가면 아줌마 열심히 혼자 막 하고 계시고, 아저씨는 저기 옷 사이 구석에 막 컴퓨터에 쭈그리 앉아가지고 막 하고 계세요. 이 아저씨가 그때 바이오만 투자를 하시는 분인데, 구력이 한 30년? 20년 훨씬 넘었대요, 주식한지. 그래서 80년도 후반인가 90년대 초반에 아저씨가 처음 주식할 때 500만원으로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 500만원 컸어요. 그리고 이렇게 강남에서 한 20, 30년 이렇게 세탁소 하시는 분들은 다 사실 알짜 부자인데, 세탁소는 장사가 진짜 잘 되는데 불구하고 뭐 아줌마가 맨날 우린 집 하나 없다 하던데, 그게 다 아저씨 탓이라. 아저씨가 그때 이제 처음 주식 시작할 때 500만원으로 이제 낚시용품 관련한 회사를 샀대요. 그 당시에는 낚시용품 관련 회사 샀는데, 그 회사가 뭐 제약이나 바이오 관련한 회사를 뭐 M&A 한다고 해가지고 500만원 투자했던 낚시 관련 회사가 그날 다음날부터 이제 상한가를 가는데,
14방인가 16방이 상한가를 들어갔대요. 그래서 500만 원이 어쨌든 2억이 넘은 거예요. 2억이 넘어서. 다른 이제 아줌마도 이 정도도 팔자 해서 아저씨도 그럴까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강남의 음마 아파트가 뭐 2억 얼마 정도 됐대요. 그래가지고 부동산에 얘기해서 이 음마 아파트를 하나 살려고 그때 지금 뭐 3, 40억 할걸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얘기를 아줌마하고 할 때만 해도 한 20억 이렇게 갔었어요. 음마 아파트가. 그 음마 아파트를 계약하려고 부동산 통해서 딱 갔는데 주식을 안 팔고 그냥 낮에 만났는데 이제 팔면 되는데 그날도 상한 갔었어요. 근데 이제 전화로 얘기할 때 하고 가서 이제 그 부동산에서 가서 그 음마 아파트를 팔려는 당사자를 딱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한 1,000만 원을 딱 올리더래요. 1,000만 원만 더 주세요. 그래가지고 아저씨가 이게 1,000만 원을 더 올려주면 되는데 야 이거 뭐 하루 더 있으면 또 내일 또 상한가 갈 거니까 잠깐 있어봐라 이래가지고 그러면 오늘 계약하지 말고 좀 있어보자 뭐 왜냐면 좀 괘씸하기도 하고 내일 뭐 되면 또 오를 건데 뭐 또 딴 데 또 찾아보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날 계약을 만약에 했었으면 그날 주식을 팔았는데 계약을 안 하고 집에 왔는데 그 M&A가 취소되면서 점화를 14방인가 15방 다시 가더니 그 본전이 된 거예요. 본전. 이 아저씨가 그 기억 한번 그 초기에 14방 15방 먹은 기억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무슨 조그만 주식 있잖아요. 뭐 M&A 바이오 이런 것만 평생을 쫓아다니니까 아줌마 아저씨 그렇게 20-30년 동안 강남에서 잘 되는 세탁소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어도 그 아저씨가 세탁소 한 구석에 블랙홀처럼 앉아가지고 그렇게 이익을 다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줌마도 뭐 아저씨가 진짜 철천지 원수이고 아저씨도 평생 그냥 그렇게 아줌마 구박 받으면서도 그 한 방의 그 기억 마치 그거 굉장한 내리에 정말 잊지 못하는 뭐 첫사랑. 처음 주식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가치 투자를 하기 힘들죠. 막 차트 따라가거나 뭐 상따하거나. 근데 그게 좋아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 습관이나 그렇게 체감적으로 느낀 어떤 세대들이 과연 제가 봤을 때 이 주식으로 주변에 진짜 슈퍼개미들처럼 돈을 벌 수 있느냐? 와, 정말 그거는 못 봤어요. 저는 이때까지 못 봤고 그렇게 돼. 지금 사실 그 젊은 친구들이 비트코인 세대라고 해가지고 몇 년 전에 비트코인 광풍에서 일단 투자를 시작했던 그런 경험들이 자양분이 되려면 마음이 엄청 커져야 되고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초기에 어떤 습관이 잘못 들이면 평생 블랙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블랙홀.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지금 제일 우리한테 반갑죠. 미국 4달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도 내놓는다. 결국은 이게 1인당 2,000달러씩 2월 14일까지입니까? 준다고 하는데 이어서 대규모 인프라, 신뉴딜 정책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진성 TNC, 두산 인프라, 두산 엔진 등등 건설 기계 쪽, 뭐 장비, 특히 해외 쪽에 납품하고 있는 그런 장비 회사들, 인프라 관련한 회사들, 건설 쪽도 미국향의 이 건설 수주의 경험이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미국 수혜주로 좀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결국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선진국들이 서비스 쪽 일자리들이 많아요. 근데 아직 서비스 쪽 일자리를 창출하기에는 코로나가 안 잡혔어요. 그러면 결국 제조거든요. 제조의 기반이 탄탄해야지 국가의 기반이 탄탄하다는 것을 위기로 많이 그 각국들이 지금 느꼈고, 이런 제조 기반들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뭐 자유무역 기조들이 계속 이어져 온 부분들이 앞으로 약간 또 반대로 회귀할 수도 있는데, 뭐 아무튼 하여튼 미국의 대규모 인프라를 또 투자한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의 지금 유동성 공급이나 미국의 이제 바이든 체제 하에서 뭔가 좀 안정감을 주고 있는 상황들이
우리 시장에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단 조금 리스크는 뭐냐 하면 지난번 어제 기사에도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시아 이머징 상대적으로 최근에 1월 들어서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강했는데 우리나라 시장으로 지금 과도하게 좀 들어와 있는 이런 유동성이 오히려 뭐 미국이라든지 지금 더 포커싱을 받고 있는 나라들로 좀 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는 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한국이 강한 어떤 연초에 보여줬던 모습들은 조금 글로벌 증시랑 그 격차를 좀 메우지 않겠는가 지금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시장에 금요일 날 왔던 그런 조정이 굉장히 깊을 거다라는 시그널은 아직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화이자 백신 접종 중단 위기, 노르웨이에서 24명 집단 사망 이런 뉴스들이 조금 위험하긴 한데 지금 이런 뉴스들이 오히려 시장의 하락을 부추긴다기보다도 그러면 코로나가 조금 더 늦게 잡히는 게 아니냐, 종식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 다시 그 성장주 쪽으로, 왜냐면 그러면 돈을 또 한 번 더 풀 수도 있겠네 하면 성장주 쪽으로 또 요새는 밸류가 가버리는 측면이 있어서 조정받았던 성장주 쪽이 오히려 섹터가 좋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석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 어느 정도 파급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도 막 퍼지고 이 사망의 어떤 숫자의 객관적인 평가가 뭐 독감이나 이런 백신하고 비교해서라도 사망률이 너무 높거나 뭐 백신 접종이 중단되는 것들이 좀 글로벌의 큰 국가들에 이어가거나 뭐 모더나에도 이런 현상이 나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확대되면 또 다른 리스크에 직면을 하겠지만 계속적으로 뉴스의 어떤 볼륨의 크기, 빈도, 어떤 뉴스가 어떻게 파생될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뉴스를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 받아들이고 뉴스의 그 뉘앙스 차이, 숫자 차이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계속 보고 있는 게 이런 거죠. 영국의 뭐 디폴트 우려, 이거 어제 뉴스로 보셨죠? 근데 중국 부동산 기업이 1년 만에 부채 2배 풀어 디폴트 우려, 이런 거 계속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이 반도 국가의 어쨌든 글로벌의 큰 선진국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한테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는 나라들이 중국이나 우리 수출 1위인 중국이나 뭐 미국들일 수 있고, 오히려 중국의 이런 검은 뭐 금융, 중국의 어떤 통계치로 나오지 않는 어떤 부채들, 이 버블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은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좀 하나 중국을 그대로 놔두면 뭐 위기 자체도 감추거나 하여튼 위기 자체도 뭐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던 크게 불거질 것 같지는 않은데, 중국이 어쨌든 내부적으로 저런 부채나 이런 디폴트나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미국이 오히려 그걸 한방 때려서 중국을 한번 이 KO 시킬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는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미중 무역 분쟁이 미중 전의 전쟁 바이든 시대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이것도 촉각을 계속 세워야 되는 게, 코로나라는 인류 최대 적을 맞이해서 약간 그런 것들이 조금 주춤한 거지, 코로나가 오히려 잡힐수록 바이든 시대에는 어떤 형태로 미국을 또 중국을 공격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중국을 압박하는지 부분들, 그 사이에 끼어있던 우리나라들이 어떻게 외교적으로나 이런 뭐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군사적 리스크가 다시 불거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계속 촉각을 치우고 봐야 됩니다. 아이폰도 접히나, 애플 폴더블 폰 초기 작업 진행, 계속 렌터링 이미지가 나오긴 하는데, 여기 보면 애플도 이 그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연구는 계속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궁극적으로 이 프로토타임까지의 완제품 형태의 프로토타임을 진행하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뭐 올해는 애플의 폴더블 폰을 보기 힘들고 뭐 내년 정도면 보지 않겠냐 이러는데, 그것도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이렇게 폴더블 폰을 만든다는 것이, 특히나 삼성이 가지고 있는 제조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이제 올해나 내년부터 애플들하고도 공유할 수는 있겠지만, 왜냐면 애플이 들어와야 삼성도 판이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초기에는 삼성이 확실히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하고 싶겠죠, 이 폴더블 폰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애플은 뭘 준비하냐? 애플은 아마
카메라가 그 라이다의 애플의 요번에 카메라에 라이다 센서도 들어갔지만 이 카메라를 통해서 VR, 혁신적인 VR이나 뭐 AR이나 카메라의 어떤 VR, AR 기능을 활용해서 무슨 가상 공간, 가상 이런 쪽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애플은 좀 더 혁신을 보여주려고 준비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분위기들입니다. 어쨌든 애플이 들어와야 폴더블 폰 관련주 섹터들의 판이 커집니다. 그래서 애플이 들어와 주는 게 지금 국내 폴더블 관련주들에게는 어쨌든 호재일 수 있습니다. 이 또 뉴스 중에 한데 SK 하이닉스 M16에 새 EUV 노광기 설치 시작. 이게 노광기라는 게 이 포토레지스트 쪽에 빛을 비춰 가지고 포토를 이렇게 현상시키는 이런 빛을 비추는 뭐 이런 쪽에 이제 그 장비인데 노광기들이 이제 설치됐다는 것은 이 EUV 쪽 소재들 회사들하고도 이제 실질적으로 공정 과정에서 대응을 하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될 수 있거든요. 대당 1,500원, 뭐 SML 제품 도입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테스트, 양산 테스트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거고 올해 상반기면 이제 EUV 쪽이 될 텐데 이 EUV 쪽이 어쨌든 반도체 앞으로 그 공정의 핵심이 될 거예요. 놓치지 않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가 이 경인양행입니다. 그 동진 세미캠도 굉장히 저는 사실 좋게 봅니다. 동진 세미캠이 지금 최근에 이렇게 좀 올랐고 조정을 받고 많이 올랐지만 동진 세미캠이 뭐 디스플레이, 반도체, 포토 쪽, EUV 쪽,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소부장 관련한 지원 회사에도 또 포함되고 정부의 으뜸 회사, 그 다음에 동진 세미캠이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그 또 관련한 여러 가지 소재들도 또 대응을 하고 있어요. 동진 세미캠 같은 회사가 이 지금 시가총액 1조 8천억 정도 되는데요. 이 올해 3분기까지 7천억에 한 1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올라왔거든요. 물론 밸류에이션이 한 18배 정도 되지만 뭐 4분기까지 하면 한 1200억 정도, 1200억 정도의 1조 8천억이면 뭐 한 16배 이렇게 되지만 그렇게 비싼 게 아니다. 다른 지금 쪽에 비해서. 그래서 2차 전지 쪽에도 소재가 지금 계속 대응하고 있는 게 있고 이 UV 쪽 이렇게 붙으면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UV 포토레지스트 쪽 소재 대장주로서 사실 새로운 국면으로 주가가 갈 수 있다. 물론 이렇게 좀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습니다만은 근데 이번에 지금 포토레지스트 정부의 으뜸 기업으로 또 지원 대상에 소부장 으뜸 기업에 선정된 게 경인양행입니다. 이거 그날 지금 최근에 경인양행이 외국인 기관들이 좀 들어오면서 오르나 싶더니 결국 이 외국인과 기관들은 타이밍을 못 맞춰요. 연기금이나 이게 뭐 투신이나 좀 들어오면 뭐합니까? 다시 꺾이는데 저는 이 그 경인양행만큼은 외국인 기관의 수급 큰 의미를 두고 보지는 않구나. 조금 시끄러워지거나 그런 건 좋은데 하여튼 경인양행을 계속 추적 관찰해 볼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대응하고 있고 동진이랑 UV 외에 포토레이스 원료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고 UV까지도 만약에 경인양행이 들어가게 된다면 경인양행은 지금 분명히 이 바닥권 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속적으로 경인양행을 통해서나 시장을 통해서 기사를 확인해서 경인양행의 UV라는 모멘텀이 시작되기 한 3일 전, 뭐 일주일 전이라도 그 타이밍을 한번 비가 오기 바로 직전 정도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볼까 싶습니다. 타이밍을 한번 잡아서 경인양행은 한번 잘 그 추적 관찰을 해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주말 또 지나가고 내일 또 다음 주 시장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장이 어쨌든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고 다음 주에 반등을 하는 또 장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내내 또 조정을 거친다면 굉장히 충격이 좀 클 것 같으니까요.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 한 주도 저와 대응을 좀 잘 해보시도록 하고요. 일단 목요일날 5시로 정해졌으니까 오후에 일단 큰 변동사항이 없으면 목요일 또 5시 라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말 대주였고 좀 있으면 또 손흥민 경기 보러 또 가야 됩니다. 빨리 또 편집해서 좀 올리고 손흥민 경기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